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희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개헌 띄운 후보들. 어제 그러니까 밤에는 TV 토론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슈를 훅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도 받았죠. 예. 먼저 이재명 후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개헌 동시 투표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면서 거절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40일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4년 연임제. 현행이 대통령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현행헌법인데 음흠. 이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되 연이어 선출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하도록. 그러니까 퇴임할 때 바로 출마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구상이에요. 다만 이 연임 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나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달아서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달아서 여러 번 안 되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오후에 제안한 그 중임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오후에 좀 한 발 늦게 가세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왜 연임제라는 표현을 쓰냐. 원래 사실 보통 중임제라고 많이 써왔는데 연임제라고 표현한 거는 장기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나는 4년 중임제를 제안한다라고 하면서 중임제는 재선 기회를 허용하는데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게 하는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못하게 아예 못 박아서 규정을 하겠다. 연달아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되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8년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임으로 그렇게 된 거죠. 한 번 그렇죠. 쉬었다가 다시 나온 그 방식인 거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 연임제는 재임한 다음에 연달아서 한 다음에 한 번 쉬고 또 나오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거다라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식,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을 이재명 후보가 노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 쪽을 취재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진짜 그렇게 영구집권 그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로 국민의힘은 파악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 개헌 당시 대통령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 헌법에 써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행 헌법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개헌을 하면서 고칠 거다? 그 규정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이 어제 계속 되니까, 이를테면 어제 윤호중 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거기 기자들이 이 질문들을 계속 던졌거든요. 네. 아니 그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한 거 아니고 일단은 지금 어제 발표한 거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 헌법을 계속 강조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던졌던 어제 그 개헌안에는 이 4년 연임제만 들어있었던 건 아니고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 여기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 그리고 비상계엄의 국회 승인을 전제하는 방안,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예. 개헌안 구상의 차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단축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내가 되면 임기 단축하겠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선거 실시 기간을 맞추겠다 그런 거죠. 맞아요. 총선 지선과. 네, 대선 대통령 임기를 3년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이 2028년인데 네. 그때 대선을 치러서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폈고요. 예.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임기는 다 채워야 한다. 그래서 다음 대선 때까지, 다음 대선에 2030년 대선인데 그때 지방선거도 2030년에 있거든요. 네. 이때 동시 개정 헌법에 따라서 동시 대선을 치르자. 이걸 위해서 2028년 총선이나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나왔냐,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각에서는 토론회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김 빼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좀 굳히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림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제 저희 민주당 쪽에 취재했을 때 하는 얘기는, 네.
아니 개헌을 안 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예전에 우원식 의장이 발표했을 때는 바로 그걸 이제 그 상황에서 얘기하게 되면 정무적으로 좀 내란 종식 이 프레임이 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었고 어제가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던 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수록하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슈가 있는 날 맞춰서 발표한 거다라고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개헌 이야기는 이번에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며칠 남았죠? 10며칠 남겨놓고 다시 불거졌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개헌을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의견을 좀 모아서 그런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뭐 그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좀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내야죠. 내는 거는 시간 문제였다 사실. 그게 언제 내는 거냐, 그 본인의 의견을 내는 거냐, 그게 이제 언제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어제 낸 거는 여러 가지 TV 토론을 앞두고 사실 경제 분야였기는 했는데 TV 토론이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본인이 공격받을 소지들을 다 좀 정리하고 뭐 요런 게 이제 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이게 4년 중임제냐 4년 연임제냐 이거 가지고 4년 연임제를 하려고 하니 이거는 푸틴처럼 또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공격들이 좀 나왔어요. 네네. 어제.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푸틴이 이렇게 한 거는 4년 연임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푸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통령을 했거든요. 예. 그거는 아주 특별한 조항을 만든 거니까 연임제랑 상관이 없고 중임제가 더 큰 개념이고요. 연임제가 작은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만약에 4년 연임제였으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연달아서밖에 못하는 거죠. 연달아서밖에 못하니까 더 작은 개념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추후에 뭐 이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임기 단축,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 12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128조도 고치면서 4년 뭐 연임제든 중임제든 하면은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하는 거가. 근데 이게 되겠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거기 합의를 하겠냐. 예,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028년이냐 2030년이냐 예. 요 논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28년은 총선이랑 대선이랑 묻히는 거고요. 네. 2030년은 지방선거 지선이랑 대선이랑 묻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거를 개헌을 87년 체제를 얘기를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총선 대선을 묻히면은 이게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권력을 몰아주게 되는 거예요. 입법 권력. 그러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 주로 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 되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총선과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네. 아예 그게 제도화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선을 이기는 쪽이 총선도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같이 선거를 치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 분립에 조금 저는 안 맞는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붙여서 행정 권력을 다 뽑고 총선 입법부는 이제 중간 평가를 하는 식으로 좀 제도화하자. 이 퐁당퐁당 이렇게 딱 이제 4년 주기에서 딱딱딱 맞춰 나가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되겠느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87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건 모두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거야?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차이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권력을 잡고 나면 이 논의가 한번 시작되면 또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니까 그게 싫어서 임기 초반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미룬 건데 이번에는 과연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4년 중임제 바꾸는 거는 오히려 연임제든 중임제든 이거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결선 투표제도. 의견을 맞추는데. 그런데 지금 어제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어제 얘기한 게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사실은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제한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 예를 들면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절차 도입, 그리고
이런 공수처라 방통위, 검찰청, 경찰청, 기관장,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의 논란과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네. 이제 그 개헌을 추진했을 때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부분적으로 동의 못한다라는 게 그때 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등등 네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폭넓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좀 좁혀서 가져갈 것이냐 이거는 그 이후에 어떤 정치권의 상황 기술적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고 어디까지 맞춰서 통과시킬 것이냐가 항상 쉽지 않아서 안 됐던 건데 이제는 뭐 계엄까지 나온 마당이니 불법 비상 계엄까지 나온 마당이니 정말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는 문제가 많다는 걸 모두 절감한 시간이고 그래서 이번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2부에 오늘 대선 기획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못다한 토론을 이어서 하는 시간이에요.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전용기 의원, 김재섭 의원, 천하람 의원이 대기 중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첫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 TV 토론, 공식 TV 토론이 세 차례가 있는데 어제가 처음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세 차례가 있습니다. 네. 어제 일단은 이번 선거를 초래하게 한 근본 원인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내지 내란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충돌이었는데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무슨 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석고 대제하시고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좀 거들면서 이 권영국 후보가 하는 얘기가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라는 얘기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걸로 난 이해를 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말씀이 조금 과합니다. 계엄은 잘못됐고 내가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 말렸을 건데 다만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지금 재판 중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 판단들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안 가려고 불체포 특권 악용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다 나라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을 했어요. 자, 초반에 뜨거웠던 게 이제 그거였어요. 권영국 후보가 불을 지핀 김문수 후보 왜 나오셨습니까? 자격 없다. 요 논란. 네.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지율 1위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놓고 네. 이제 비판들이 나왔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먼저 커피 원가 120원 공방.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다라고 발언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2019년 본인이 이제 남양주에 있는 계곡을 철거했을 때 원료값이 그 닭죽을 팔게 되면은 그 원료값이 되게 비싸게 드는데 이제 커피를 팔게 되면 커피는 한 잔에 이제 120원이니까 훨씬 더 그 원료가 싸다. 그러니까 120원 원료 가지고서 몇천 원, 8천 원에 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커피 한 잔에 12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 원료 이런 여러 가지 마진이나 유통비 다 포함하면 12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공격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했는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까지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저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고 예. 그 논란을 어제 끌고 와서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때 네. 이제 그 말이 맞냐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박했고 또 김문수 후보가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 커피 파는 사람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말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커피 원가 논쟁이 하나 있었고요. 또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호텔 경제론. 호텔 경제론. 요거는 이준석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네이밍을 한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도 했던 말이고 최근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수 효과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한 건데 어느 마을에 한 관광객이 와서 호텔에
예약금 10만 원을 내서 호텔을 잡았었다가 그럼 그 호텔 사장이 1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제 빚 냈던 것들을 좀 갚고 그럼 그 빚 갚았던 그 돈을 받았던 사람이 또 어디에 돈을 쓰고 그 사람이 돈 받아서 어디 쓰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많이 굴러가게 된 거니까 돈이 됐다. 흘러가게 된 거니까 만약에 호텔 처음에 예약했었던 그 관광객이 그 10만 원을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돈이 돌게 된 효과가 있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거 말이 되냐.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호텔 사장은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동력이 없이 어떻게 그게 계속 굴러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케인즈의 어떤 승수 효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좀 거칠게 설명을 했고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이거를 다시 거칠게 받으면서 어제 공격을 했던 건데 이재명 후보는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이준석 후보가 설명하신 거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해하기 쉬우려고 뭐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더 어렵네요. 이 세 가지의 커다란 논쟁들이 어제 120분 동안 가장 챙챙챙 부딪혔던 장면들 맞아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인 총평. 예, 일단 TV 토론 이제 여러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TV 토론의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게 김대중 후보 나왔을 때 이회창 후보랑 처음 했잖아요. 97년에. 맞아요. 그때는 TV 토론으로 실제 연구 뭐 여러 개 보면은 한 2~3% 포인트가 움직였다. 지지율이. 그때는 근데 초박빙이었잖아요.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매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제는 각자 이제 많은 매체들이 이미 보고 있고 그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옛날보다 강하지 않고 이게 사람들이 지금 뭐 댓글창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보통 생각해요. 이준석은 이준석 지지자는 이준석이 최고야. 뭐 권영국 후보자는 권영국이 최고였네. 저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과거보다 약하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재밌게 본 게 일단은 커피 원가 120원은 이거는 토론회를 넘어서 밖으로 넘어간 게 이게 이제 지난 16일에 전북 군산에서 뭐였냐면 옛날에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 탁죽 팔던 사람들 거기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팔아라 쉽게 하게 하면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120원 그때 원가로 120원이었다고 일단 뭐 잠깐만 그러니까 탁죽 파시는 분들한테 계곡에 철거하면서 아니 왜 이런 걸 계속 하시느냐. 커피를 팔면 원가 요만큼에 이만큼을 벌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설득한 거였던 뭐 거예요? 그런 설득도 있었고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 불도저로 사실 거의 다 밀고 막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철거. 설득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너무 커피를 비싸게 판다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해서 민주당이 이것도 고발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파를 들었듯이 우리는 커피를 들자 이런 거를 지금 의원들 단톡방에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약간 커졌는데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대파는 그때 그거에 대한 폭등한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부글부글한 건데 커피 120원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외부적인 게 있고 호텔 경제로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돈을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돈을 푸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일단 풀어서 이렇게 순환 경제를 만들자라는 건데 그거가 심지어는 회수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나타낸 건데 이미 그거는 조금 이제 접은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거는 공격에 나올 거가 예상이 됐고 이런 식으로 좀 정된 건데 이거는 국민들이 좀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쟁점들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2부에서 예고드렸다시피 세 당의 정치인들이 나와서 TV 토론 다음 날 라디오 토론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짧게 가볼까요? 탈당과 입당. 역시 정치권 이야기인데 주말 사이에 정치인들의 들고남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토요일 날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뭐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탈당을 했고요. 탈당하고 나니까 1시간 뒤에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주에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겁니다라고 하면서 후보 지원 유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란 전제 조건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이번 주부터 현장 나가겠다. 네.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 부산, 뭐 대구, 충북, 강원 이렇게 돌게 되고요.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양당 반응을 짜게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걸 이제 해놓고 창피하지도 않나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선거 구도가 그전에는 윤석열, 이재명 뭐 이런 프레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재명, 김문수 이제 후보 간 대결로 구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한테 어제 물었는데 이제 선거 운동하기에 훨씬 편해졌다, 할 말이 더 생겼다, 뭐 이렇게 어떤 나름의 이제 자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말고도 또 입당도 있었죠.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으로 입당했습니다. 예. 그 전에 사실은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었는데 어제 광주에서 민주당 합류를 선언을 했어요. 민주당 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능 사이에 견제와 균형 원리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역할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입당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좀 물었더니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김상욱 의원 합류로 좀 분위기 변화가 있냐 좀 확인을 했더니 뭐 지금 이미 대세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잔바람 같은 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대세를 유지하는 효과는 있어 보인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